그렇기 때문에 김용옥의 사람들이 저는 김무성 쪽으로 붙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황교안도 있지 않습니까? 황교안도 있잖아요. 황교안도 개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황교안 당대표하고 김무성 간의 차이에 대해 가지고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면 왜 이쪽으로 안 붙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이제 김용옥의 쪽에서 공천 쳐내는 걸로 이미 판단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이제 개헌 얘기를 황교안 대표가 했기 때문에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제 이 황교안의 개헌에 대해 가지고 이 신년사 얘기 나왔을 때 굳이 코멘트를 달지 않은 거는 의미가 없어서 그래요. 굳이 따진다면은 문재인에게 주는 메시지 정도? 아니면 뭐 내부에 내각제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들을 좀 포섭하기 위한 수단 정도? 그 정도의 의미지 개헌은 황교안 대표에 있어가지고는 그 이상은 뭔가 의미를 찾기가 힘들어 황교안은. 그리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개헌을 주도한다고,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자기가 주관한다고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황교안한테 굳이 큰 의미가 없는 개헌의 이 주장을 과연 누가 이 정치 초년생한테 바람을 불어 넣었을까? 정말로 자기가 누군가의 꼭두각시가 아니라고 자부할 수 있느냐? 오히려 개헌을 주장한 아까 앞에서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김무성은 나중에 가지고 갈 게 많아요. 이거 가지고 김용옥이랑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계약이라고 해야 되나? 응? 딜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김무성계와 김용옥계가 이 두 그룹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서로 계열은 다르지만 이 두 그룹의 공통적인 특징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바로 뭐냐면요, 그들은요 황교안을 리더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은요 황교안을 리더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천 과정을 보세요. 여러분들, 넘어와서 활동하는 사람들, 또 김용옥의 쪽 사람들이 과연 황교안계를 소위 친황? 황교안을 리더로 볼 거라고 여러분들 보십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그 황교안을 중심으로 가자고 하면은 오히려 좀 보수 진영 쪽 사람들이 대거 우대를 받아야 돼요. 공천 과정에서. 오히려 황교안을 생각한다면은 황교안 쪽 사람을 넣어줘야 된다고. 여러분들, 당연한 거잖아. 앞으로 황교안이 리더고 황교안 중심으로 간다 그러면은 공천 과정에서 황교안계 쪽 사람들이 대거 투입이 돼야 된다고. 근데 엉뚱하게 외부 사람들, 소위 이제 유승민계로 불리는 김무성계 사람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김용옥의 사람들이 막 내려온다는 거야. 뭡니까? 리더로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누구를요? 황교안을. 보세요. 여러분들, 오히려 보수정당 보수 재건하는데 기여한 사람들은 탈락당하고 외부 세력 사람들이 득세하잖아요. 그런 모양새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제 좀 보이십니까, 이제? 이번 선거 끝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황교안의 당내 지지가 더욱더 탄탄해질 거라고 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공천 과정이라든지 선거 판세를 보세요, 여러분들. 현재 공천되는 인물들을 천천히 보세요. 선거 끝나고 나면 황교안의 당내 입지가 더욱더 탄탄해질 거라고 여러분들 보십니까? 그들이, 당선된 그들이 황교안에 대해 가지고 충성을 다할 거라고 보세요, 여러분들. 황교안한테 충성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공천해준 김용호 혹은 김무성 계열 쪽 그쪽 사람들한테 감사하고 충성을 다할 거라고 보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김무성이 애초에 바른정당에서 이제 이거 미래가 없구나 미리 감지를 하고 직감을 하고 일찌감치 정당 이제 보수정당으로 복귀를 하면서 조용하게 운신하면서 보냈죠, 여러분들. 조용하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겉으로 조용했지만 정말 아무런 움직임 없이 이 사람이 조용하게만 있었을까? 여러분들, 냉정하게 한번 봅시다. 진짜 그 사람이 정말로 대권의 꿈을 접었다라고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김무성이요, 기억하셔야 될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이 되게끔 만든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돌이켜보면은. 자, 이 사람은 과거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가지고 기획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었을까, 여러분들? 이 사람이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한 거 아닐까요? 왜? 가만히 있으면 자기 이제 끝나는데. 안 그렇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자기 끝나잖아요. 운신한다고 했지만 뭔가 준비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저는 그 준비한 것들이 하나하나 나온다고 봅니다, 지금.
이때까지 황교안의 리더십의 위기 많이 나왔죠, 여러분들. 무능력함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때 이미 이제 자생력을 잃어가지고 황교안한테 남아있는 여러가지 뭐 카드가 있겠지만은 이 통합이라는 카드, 지금의 가장 추진에 있어가지고 밀어붙였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자, 김무성. 자, 황교안, 친박들이 얘기하는 유승민 비토 묵살하고 통합으로 밀고 가야 된다. 야, 안 된다. 통합 가자. 외부 세력 끌어들이자. 너 혼자 안 되잖아. 유승민 가지고 뭐라 하면은 무시해. 가자. 특히나 이제 공수처법안이라는 선거법 통과가 되면서 자기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정치적인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옆에서 제가 봤을 때는 입김을 불어넣은 거죠. 야, 이제 안 된다. 너 혼자 안 되니까 통합으로 가야 된다. 통합이란 기차에 같이 타자. 자, 통합의 기획자가 여러분들 누구라고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오히려 지금 김무성 오히려 뒤에서, 여러분들 막후 정치라고 하죠. 뒤에서 조용하게 계획을 만든 사람은 김무성이고요. 노출된 자리에 이제 김용호가 나와가지고 실행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 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당을 점점 저는 장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 황교안 지지자들한테도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자, 정치 초짜 황교안 왜 종로로 갔을까요,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아? 정치 초짜 아무리 자기가 험질한다고 하더라도 왜 종로로 갔을까, 그 험질을. 그 당시에 사람들은 막 박수 쳤어요. 막 잘한다, 그래, 가야 된다, 가야 된다. 다시 돌아보면요, 과연 박수 칠 일인가? 정말 승리가 가능합니까? 뭔가 갑자기 서늘한 느낌 안 들어요, 여러분들? 해당 지역구에서 황교안이 정말 당선 가능성이 정말 많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낙연하고 붙어가지고. 저는 항상 선거 끝난 다음에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추후에 낙선하게 되면은 그 빈자리를 누가 당내 차지할까요, 이제? 지금 황교안 지지자들은 홍준표라는 정적을 제거했다고 막 정신없이 축배를 들어요, 여러분들. 이야, 그래, 홍준표 이제 나가라. 정계 은퇴해라. 그러고 있죠. 박수치고 난리 났죠. 홍준표를 쳐내면은 뭐라고 했다고, 제가? PK 지역 포기하는 거고, 전체 선거구를 보면은 악영향이다. 결국 PK를 김두관한테 내준다는 거는 누굴 도와준다는 거라고요? 문재인을 도와주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이 보면은 예를 들어 PK에서 바람이 일어서 예를 들어가지고 누가 이득입니까? 황교안이 이득입니까? 이낙연이 이득입니까? 자, 지금 황교안 지지자분들은 막 지금 뭐 좋아요, 좋아 죽어요. 그런데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는 바람에 황교안 대표도 좋을 게 없어요. 오히려 이낙연한테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오히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황교안 지지자들이 확 축배드는 모습을 보면서 조용하게, 진짜 조용하게 축배를 들고 있는 쪽은 김무성과 김용호다. 자, 이 사람들의 공천 과정에 있어가지고 연결고리 뭡니까? 개헌입니다. 개헌. 여러분들, 개헌이에요. 개헌에 있어가지고 가장 걸림돌 되는 사람, 개헌에 가장 소위 장애물이 되는 사람 누굽니까? 홍준표예요. 홍준표란 말입니다. 누가 축배를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황교안이 축배를 든다고요? 오히려 축배를 드는 사람은 김무성과 김용호예요, 여러분들. 개헌에 제일 걸림대로 되는 사람을 쳐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의 꼭두각시 노릇 했던 황교안은 선거 결과로 자연스럽게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제가 이때까지 얘기한 거.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잡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